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요.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노란톡, 카카오톡에 진입해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절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이쁜 그림이 됐다.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제대로 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수익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종목별로의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커진 종목이 많아요. 뭐 게임 업체들도 그렇고, 뭐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SM도 뭐 오늘 뭐 급격히 조정을 받고 굉장한 기회가 됐죠. 왜냐하면 거기서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추가적으로 눌리면은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 36만 원 고점 찍을 때 전량책 실현하고 30만 원에서 다시 들여다볼 때 이거 아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어떤 테마주, 어떤 업종, 어떤 종목군의 강세여도 거래대금이 둔화되어 있으면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기준, 다음 주 기준에 분명히 누군가는 움직이겠죠. 오늘 시장 눌려있다고 시장 조정이다. 무슨 소리를. 어마어마한 강세의 기준이잖아요. 시장 흐름이. 그 흐름을 IT가 거래대금 터진 만큼 SK하이닉스가 쭉 잡아온 만큼 이 흐름을 그대로 잡아가 주면,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드디어 90만 원 공방이 나와주게 되면, 기아가 9만 원 공방이 나와주게 되면 일단 주력주에서 수익 딱 확보해 놓고 당연히 지수가 강세로 전환될 거예요. 지금처럼 뭐 3천 맴도는 그게 아니라 쭉쭉 뻗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전처럼의 2차 전지라든가 예전처럼의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얼마 전까지의 SM의 신고가 폭등 랠리라든가 두산중공업의 탄력적인 강세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상한가? 시가총액 조 단위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와야 먹을 게 있는 거지, 시가총액 요만한 종목에서 상한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마켓 스튜디오의 상한가 개별 매매 기준에서 수익 내실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왕창 우르르 다 같이 못 들어갑니다. 채널 돌려보세요. 이 뻥쟁이들 다 자기가 추천했다고. 우리나라에서 버킷 스튜디오 추천 안 했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 다 지들이 추천했다고 그러겠지. 근데 실질 먹거리는 얼마나 돼요? 시가총액 2,500억짜리에서 얼마나 살 수 있어 우리가. 뭐 몇백억을 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냉정하게 정상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자. 아시겠죠? 진짜 제대로 된 수익만 내실 분만 오세요. 무슨 뭐 여가 무슨 방송에서 이제 돗대기 시장이냐 표현하지만은 돗대기 시장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니 무슨 뭐 도박장이야? 이틀 만에 60% 수익 내로 오는 거예요? 차분하게 있다 보면은 그런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황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10월 12일 기준에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을 잡아드릴 때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미국장. 근데 이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요거 그냥 빨리 넘깁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총 세 가지입니다. 1, 2, 3 이렇게 해드릴 거야. 근데 1은 뭐냐면 시황입니다. 그죠? 근데 시황에 많은 걸 뺏기면 내일 당장 금요일 날 들여다볼 종목에 대한 해석, 기준점 이걸 놓친단 말이야. 그래서 시황은 굉장히 짧게 해드리고 대신에 금요일 날 장중에 영상을 떠서 최소 1, 20분 이상짜리 영상을 떠서 교재랑 함께 뿌려드릴 거예요. 이 교재랑. 동영상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요. 전기전자 업종과 삼성전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 보면 꼭 시장 지수 따로 보고, 그러니까 시장 지수 뭐 오늘 16포인트 빠졌어요. 그리고 내 종목은 오르길 바래. 혹은 삼성전자 저거 7만 원 깨지면 6만 원 갈 거야. 그래놓고 다른 종목 뭐 다른 거 열심히 살라고 그래. 큰일 납니다. 그거를 오늘 장중에 벌써 이미 녹화를 떠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 올려드렸어요. 교재랑 함께.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내용이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 영상 관리하는 팀도 이 영상을 얼마나 퀄리티 있게 잘 잘라서 얼마나 제대로 뿌려줄까. 제목 제대로 섹시하게 해서. 오늘 낮에 올려드린 시황 영상,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에 관련된 시장 영향력, 그 영상 달라고 그래서 10분 이상짜리 영상이니까 그걸 제대로 한번 편집해서 자막 넣고 자료 같이 뿌려서
유튜브에서 한번 클릭수 한번 만들어내보세요. 충분히 나와요. 예전에 한진칼 한 2분짜리 올려놨더니 클릭수가 순식간에 10,000클릭 넘어가더라고. 윤정도한테 10,000클릭이 커. 물론 보시면 10만 클릭 넘은 막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두 번째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장중에는 제가 급해서 막 올려드리지만 올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재편집해서 올릴 때에는 제목 탄탄하게 제대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시청자분들이. 응? 삼성전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야. 그죠? 삼성전자 제가 아까 단어를 잘못 썼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읽어보고 그냥 막 올리지 말고 제대로 고쳐서 올리자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일 당장 금요일 날 당장 폭등 나와서 시가총액 1조짜리에서 상한가 갈 종목 차분내셔야 되잖아. 출석 체크합니다. 상상상 한번 갑시다. 시황은 윤정도에게 듣고 그냥 시장 좋다는 거 알겠으니까 상한가 갈 종목 줘라. 시간도 없는데 상상상 얼른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좀 물 좀 마시고 상상상 그리고 엄지척 여러분들께 시황 말씀드리고 종목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장에 위메이드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 얼마나 또 전략 잘 잡았어요. 응? 무슨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위메이드 화요일 날 전량차익 실현 고점 대비 6% 밀려 재편입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전량차익 실현 개장 초에 좀 성급하게 차익 실현 다 했더니 말이야 16만 5,500원의 차익 실현 그 이상에서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마도 대충 한 17만 원 이상에서 많이들 차익 실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자 나가고 주가 더 올라갔으니까 쭉쭉 올라왔으니까. 그 16만 5,500원 문자 내보내고 그 이탈 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문자 내보내고 쭉쭉 가서 조금 당황스러웠지. 근데 400% 올라온 종목에서 고점 대비 그 눌림폭 그건 최고 머리 꼭대기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시간에서 위메이드 또 강세를 띄었어요. 내일 또 변동성은 나올 겁니다. 그 위메이드 오늘 16만 원 이탈되고 15만 9천 원 깨고 내려갈 때 우리가 차익 실현한 가격보다 또 5% 밀릴 때 야 이걸 편입해 말어 명분이 있어야 편입하지. 갈등을 했단 말이죠. 일단은 내일 기준에서도 명분만 되면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4일처럼 상한가 수익 내면 되지. 상상상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 주세요. 상상상 엄지척 빨리. 그리고 방송 시간이 이제 무방 시간에 막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겹쳐요. 같이 보시고 윤정도 건 녹화 방송이 남아 있으니까 녹화 방송 또 보시면 돼. 다른 분들 거 먼저 보셨다가 엄지척 좋아요 엄지척. 그럼 오늘도 한번 봐야지. 혹시라도 주력주 폭등 나왔으니까 누군가 또 커피 드세요 하고 또 유튜브에서 막 올려준단 말이에요. 3,000원, 2,000원, 5,000원 막 아우 행복해. 나중에 막 머리 벗겨질 것 같아.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었단 말이야. 공짜 좋아하면은 우리 어떤 아저씨처럼 이렇게 이거 또 그런 얘기하면 혼나나? 알았어. 일단은.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가지의 기준을 잡습니다. 시황부터 딱 보면요. 짧게 쭉쭉쭉 넘길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약간 착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의 퍼센테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팍스경제 TV에서 오늘 한 10분 정도 시황 얘기해 드렸던 거 그거 제대로 잘라 놓으세요. 그것도 유튜브에 제대로 한번 작업해서 올려보셔. 우리 그냥 직원분들이 그냥 대충 올리는 거 그런 거 말고 제대로 영상팀에서 자막 녹화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요. 왜? 이거는 평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라놓은 영상에 이 자료까지 같이 드리면 하나의 시황에 대한 여러분들 교육 자료가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써먹을 거예요. 앞으로 장중에 시장 좀 조정받아? 시황 올려드려. 그럼 그거 다 올려드려. 시장 막 폭등 나와? 야, 올려드려. 우리가 바닥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려. 그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영상팀. 그렇게 하고 당장 오늘 기준에서도 팍스경제 TV 꼭 오면은 앞부분 딱 잘라서 영상 올려놓으세요. 공지사항 이런 데다가 다 포함시켜서. 결론적으로는요. 금리나 이런 부분의 영상도 제가 기존에 교육해드린 게 있어요. 환율하고. 그런 거 보시면은 지금 막말로 진짜 이 수익을 왜 놓치고 있냐고. 이 수익을. 다우지수가 이 연중 저점이 여기거든요. 내려온 적조차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 지수 빠지면은 게을러서 그래요.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미국장이 내려온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셧다운이래. 그 뭔데?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주나 봐.
매번 나오는 얘기라고 매번. 하긴 그런 얘기 장 안 좋을 때 얘기합시다. 지금 장 안 좋은 거 아니잖아. 오늘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승리 아니 대승리. IT의 어마어마한 강세, LG화학의 강세, 기아차 꼬리 달렸지만 기아차의 엄청난 강세. 와우. 요 흐름들 종가의 기준의 상승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흐름과 국내 증시 또 독일 또 그러니까 유럽, 일본과의 디커플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분명하게. 디커플링을 당연히 매꼬로 갈 것이다. 누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쪽이 미국과의 등락률의 차이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일단은 요게 이제 그 종가 기준 27일과 28일의 종가 기준의 등락률이에요.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 대비 2배 올라온 거예요. 일단은 나스닥은 뭐 기술주라고 별개로 친다면. 그리고 뭐 이거는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종가의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이게 최고점 찍을 때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최고점 찍을 때. 그렇게 해서 뭐 국내 증시도 3,300포인트를 넘길 때 또 니케이도 요 최고점을 찍을 때 30년 만에 최고점을 찍을 때 등락률을 나타낸 거고 그걸 표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디커플링인데 우리나라가 윤정도가 맨날 엄살 떨었지만 최고점까지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강했어. 뭐 그렇게 맨날 힘들다 해요. 월등히 강했어. 그나마 미국장보다는 좀 느슨했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볼 거예요. 최고점의 기준 요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볼 겁니다.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일단은 뭐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디커플링을 해소할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본다는 거예요. 2015년 12월부터 금리 딱 인상한 그 시점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흐름에 글로벌 시장이 1차적인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미끄러지기 직전 거기까지의 흐름에 그 흐름에서는 디커플링이 있었냐? 없었어요. 사실 2017년, 18년 이후에 디커플링이 나온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물론 유럽이나 일본은 약했지. 우리는요 강했습니다. 왜? 기술주 위주에서의 흐름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주 위주의 흐름이. 기술주 위주의 흐름이. 그리고 요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40%가 아니야. 이거 아마 지수 잘못해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24,800 마이너스 17,000이면 얼마? 7,400. 윤정도 수치에 좀 강하거든요. 7,400. 맞나? 그럼 맞네. 등내 창피해. 그럼 40%대 되겠구나. 오케이. 이야, 다우가 더 셌네요. 어찌됐건. 그 기준에 애플이 있으니까, 애플이 다우에. 그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더 강했다니까요. 전기전자 업종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강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디커플링이 나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디커플링 나온 거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유튜브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은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저는 농담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에요. 고향이.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야. 그리고 한참 뭐 또 민주화 운동 한다고 했을 때 87 뭐 그 전후로 해서 그죠? 노태우 대통령 뭐 돌아가셨는데 6.29 선언하고 막 그럴 때 막 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어. 우리 누님은 또 그때 당시에 말지라고 해서 말 잡지인데 말지 말이라고 해서 백기환 선생님 그러고 있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또 충청도 분이세요, 또. 그러니 또 얼마나 그 당시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셨겠어? 그리고 저는 또 오리지널 또 강원도, 38선 위에 휴전선 처음 알아서 38선과 휴전선이 차이 있는 거를. 깜짝 놀랐어요. 군대 가는데 버스가 막 올라가는데 38선을 넘어가.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런데 거기 막 도시가 있어. 이거 뭐지? 강원도 화천. 야, 4월 5일 날 눈 내립디다. 4월 5일 날 제설 작업해서 들어가자마자 2등병 때 3월에 갔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 휩쓸어 본 거야. 정치적인 색깔은 없어요. 외국에서 한 5년 학교 다니다 왔는데 완전히 그때 다 깨우쳐지더라고. 어찌됐든 결론은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어. 이건 한 100년 지나면 이제 또 이제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겠죠.
지금 당장은 뭐 현재 정권에서 앞에 정권을 계속 뭐 이렇게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 지금 평가보다는 한 100년 뒤에 평가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학 논리에서 놓고 볼 때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생기게 되면 어렵다는 거야.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본이 30년 만에 고점을 넘기고 나서도 지금 100대 총리가 취임한 거고 99대 총리가 들어왔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증가, 올림픽 막 반대 여론 이런 부분과 함께 당연히 지지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겹친 거예요. 그 이전 총리 있을 때에도 마지막 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뭐 좀 리스크가 많이 불거졌죠. 그렇게 되면서 정정불안 때문에 묶여 있었고 그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정정불안의 해소 그러면서 폭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2017년도에 그죠? 2017년도에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때 성장주 위주의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IT,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황우석 교수 테마해서 뭐 바이오 그걸 똑같이 이번 정부에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2017년 이후에 2017년 하반기부터 바이오가 미친 듯이 날아간 거예요. 신라젠 매출 60억짜리가 시가총액 10조까지 찍은 거야. 마지막 자락에는요. 10만 원 했었어. 10만 원. 얼마? 주식수가 7천만 주짜리가 7조짜리를 이틀 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땡겨가지고 이틀 만에 시가총액을 10조를 만들어버렸어. 지금이야 우습지만 그때는 뭐 우스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거래 정지죠. 웃을 일도 아니고. 그런 바이오들의 그런 정책적인 뭐 어찌됐건 결론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 대비해서 디커플링이 나옵니다.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이. 왜? 전기전자 업종이 그렇게 강해서 시장을 우리나라 더 끌고 가고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우리가 IT 비중이 높다 보니까 더 강세 흐름이 더 크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삼성그룹의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빵 터져버리죠. 되겠냐 이거지. 시가총액 가장 높은 시가총액 비율 20%가 넘었던 그런 삼성전자가 오너 리스크에 묶여버리니까 결국은 시세가 멈춰지죠. 물론 이제 뭐 업황의 기준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떻게 계속 가나? 뭐 차이점은 있겠죠. 반도체 기준하고도 일부는.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그 불확실성 부분이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고 지금 마지막 자락에 8월 기억하셔야 돼요. 8월 13일 날 장중에 하이닉스가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밀려버린 날이 있었어요. 네이버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10배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하이닉스가 8월 13일 날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에요. 그날은. 안 갖고 있는 것들이 꼭 쓸데없는 얘기에 방송 나와서 안 갖고 있는 것들이 8월 13일 날 장중에 하이닉스의 조종폭이 확대가 되면서 네이버가 시가총액 2위로 올랐어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돼서 성장되는 종목을 반도체 디램 가격이 4분기에 정점을 찍을 거예요. 장난 확 그냥. 그거를 모건 스탠리 쪽의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CLSA에서 보고서를 냈고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1위,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한다면 실질적으로 1위가 맞아요. 골드만삭스 1위, 2위 엎치락뒤치락 실질적인 2위가 맞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종목군들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업황 보고 또 지표 보고 다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에요. 누구의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과 그들의 컨퍼런스 콜, IR 이 기준의 질의응답. 그래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뭐 다들 정점 인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어떠세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실적 지금 보셨잖아요. 우리가 실적 뻥치나? 큰일 나. 이건 뭐 제대로 된 실적이잖아요. 내년에 고정거래처 1분기의 계약도 지금 뭐 순조롭습니다. 지금 잠시 이제 멈춰져 있는 부분은 주가에 반영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과하게 돼 있고 뭐 주가 얘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돼 있고 내년에 발주가 조금 그쪽에서 발주가 그러니까 수주 들어올 부분이 뭐 정상적으로 순조롭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아니 무슨 실적이 디램 가격이 정점 찍고 개판이라면서 실적 컨센서스는 낮아지질 않아.
일부 낮아졌지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기준에 2019년도에 영업이익 기준, 2018년도에 영업이익 기준 3조가 안 됐을 거예요. 2조 7천 원인가 나왔을 겁니다. 2019년도에 영업이익 기준 5조인가 했을 거예요. 2020년도에 10조 수준, 그리고 지금 13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보다 둔화돼 있지만은 실적이 빵빵하단 말이야. 근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려야 돼요? 과도하다라는 거죠. 과도한 부분의 해소 부분은 탄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어찌됐건 전기전자 업종이 11포인트를 들어 올렸어요. 11포인트를. 그러니까 시장이 16포인트 밀렸잖아요. 아, 이게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길어져 버리네. 그래도 중요하니까. 요것도 잘라서 붙이세요. 팍스 것까지 같이 해서. 11포인트, 16포인트 밀렸는데 전기전자 업종 11포인트를 지수를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7포인트. 전기전자 업종의 보합이었으면 마이너스 27포인트. 근데 만약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이쪽처럼 똑같이 0.5%를 끌고 내려갔다? 그렇게 했다는 시장 오늘 한 5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의 영향력이 굉장한 겁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보시면요. 두 종목 빨갛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면 다 깨졌죠. 근데 보시면 변동이 큰 쪽은 이런 쪽이에요. 그동안 엄청난 강세를 떴던 최근에. 그래서 위메이드,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그나마도 강세를 띄다가 막판에 이제 좀 돌려놨는데 강세를 띄다 돌린 거예요. 카카오 쪽에서의 또 IPO, 그 흥행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수급 논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죠. 단기간점에서. 뭐 작년에 SK그룹주들 난리 났던 것처럼 막 난리 났었죠. 지주사 SK까지도 막 덩실덩실. 그래서 LG화학도 중요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뭐 2차 전지 쪽의 기준에서도 이거 말도 안 되게 이제 눌려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눌려 있는 거 5기 부리면 안 돼. 우리도 이거 갖고 있어요. 9월, 10월 달에 엄청난 수익을 내드렸으면 뭐예요? 마지막 들어간 물량에서 손실인데 지금. 마지막 가입하신 분들은 손실인데. 그래도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잘라낼 땐 잘라내야 돼요. 그럼 지금 잘라낼 거냐? 아니 좀 더 보고 잘라내자 이거야. 어차피 지금 뭐 테슬라도 계속 강해. 또 강해. 목요일 날도 또 강해 지금. 목요일 날 새벽에도 또 강해 테슬라가. 응? 개장 전부터 강해 막 계속 강해.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고 계속 거래가 둔화되고 눌려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도망 나와야 돼요. 손실이 크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조정은 변동성이 컸던 수익이 급격히 나왔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지 시장을 깬 흐름은 아니다. 유가증권 시장 보시면 마찬가지. 자, 과도하게 조정받았던 부분에 하이닉스 며칠 만에 그냥 팜팜팜 거래량 빠바바밤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기아가 꼬리 달려서 아쉽지만 기아 그리고 뭐 카뱅이 이제 낙폭과대 시점에서의 IPO 이슈 부분인 거고요. LG와 이거 장중에 86만 원대 쭉쭉쭉 올라가면서 90만 원 향해서 시가총액 사이 이제 자리매김했죠. 여기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90만 원 넘기면서 당연히 시가총액 3위 와야 돼요. 실적이 달라요, 완전히. 석유화학의 기초소재의 완벽한 실적과 LG 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했지만 그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실적 범위, 성장성까지. 이쪽에 성장성만 성장성이 있나? 아니잖아요. 여기에 실적 대비해서 여기가 월등하단 말이에요. 그럼 윤정도는 오히려 이쪽의 시가총액이 당연히 앞전에 105만 원 올라왔을 때 얼마 시가총액 70조 넘겼죠. 80조에 달하는 70조를 월등히 넘기는 시가총액 기준에 3위 이상으로 월등하게 자리매김해야 돼요. 네이버가 75조 이상까지 올라왔었어요. 네? 수모를 겪었죠. 8월 13일 날 장중에 순위가 바뀌는 과합니다. 이쪽 기준의 흐름과 이슈 있는 종목 빼고 나면은 전부 여기도 조정인데 예? 실적이 IT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는 쪽이 없어요. 한동안 포스코, 철강 와 그랬잖아요. 철강은 맨 마지막 자락에 폭등한다고 그랬죠. 왜? 철강은 건설에도 들어가, 자동차에도 들어가, 하다못해 IT에도 들어가. 조선은 당연히 들어가고. 근데 철강 가격을 막 잡아서 올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거를 외국에서 볼 때는 담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막 제소를 하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조정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스코가 40만 원을 넘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포스코 끝내줘. IT 다 팔고 포스코 사.
포스코가 40만 원 넘겼을 때 PER이 10배가 나와버립니다. 철강 업체가 10배. PER이. 하이닉스가 6배, 7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평가 논리에 대해서 업황이나 이런 걸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윤정도 잘난 체하는 거예요. 윤정도 이렇게 그냥 34년 동안 주식에서 해박하니까 어디 이상한 꼬맹이들이 야, 상 따합시다 이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3333 갑시다. 상한가도 좋지만 3333 삼성전자 하나 제대로 이해하고 가자. 전기전자 업종 제대로 이해하고 가자. 3333 왜 그러냐면 시간 없으니까 종목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장중에 이거 VVIP 방에서 해드렸던 10분, 20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설명 자세히 해놓은 거. 그 동영상하고 이 교재를 드릴 테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그거 어떤 교재인지 알죠? 그리고 그 영상 다시 꾸며서 올리라고 영상팀에 얘기한 거예요. 3333 출석 체크 갑시다. 나 물 좀 마실게. 3333 얼른 3333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어딨어. 우리 스윙 종목에서 흔들린 종목도 있지만 위메이든 전량차익 실현해서 행복한 거고 CIS 강해서 좋은 거고 오늘 같은 날 다원시스 강세 떼져서 이쁘고 그런 가운데서 주력주가 그냥 와 IT 날라가 LG화학 날라가 기아가 조금 아쉽지만 꼬리 달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어디야. 3333 제대로 한번 시장 보자는 거야. 3333 얼른 그러면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자료도 올려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응? 3333 얼른 지금 9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이 뭐 이렇게 작아요 오늘. 90분이면 70%면 63분은 좋아요 눌러야지 32분이 뭐야. 동네 창피해서 이거 어디 가서 방송했다 얘기할 수 있겠어? 엄지척 3333 엄지척. 그리고 동영상 구독 알람 신청이 왜 인원이 늘어나질 않아? 24,600명이 항상 늘어난 건가? 하여간에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장중에 띵동 덱스터입니다. 띵동 위메이드입니다. 띵동 두산중공업입니다. 이렇게 하지. 그죠?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그 직원분께 얘기 드리는데 이 스튜디오에 방음 그 판이 있어요. 그거 사달라고 그래갖고 붙이라니까 좀 인원 좀 늘어나 있을 때. 예? 그렇게 해서 너무 울리잖아. 지금 쩌렁쩌렁 울려. 내가 들어도 울려. 좀 붙여놓으세요. 방음판 좀. 그렇게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1월 11일 날에 시가총액. 왜 1월 11일이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날이에요.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 2020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 4조 6천억.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었어요.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근데 이날 44조, 10배 수준의 거래대금 터진 날이에요. 지금도 10조에서 15조. 많이 거래대금 줄었는데도 10조에서 15조가 터지고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IT의 비중이 38.59였어요. 지금 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막 띵똥띵똥 계속 가입자들 들어오시는데 금요일 날은 도저히 놓치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무조건 같이 수익 내시고 설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흐름에서 8월 2일 날 보시면은 34.32로 IT의 비중이 뚝뚝 떨어져요.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기준점은 영업이익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영업이익.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2,300개 종목이라고 기준을 잡고 이 영업이익이 내년에 222조라고 예상치가 잡혀 있어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222조라 이거야. 뭐 그거야 이제 조금씩 관계 기간마다 조금씩 전망치가 다를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222조라고 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전망치 기준을 잡으면 그들의 영업이익 비중이 지금 조금 뭐 컨센서스가 낮아져서 31%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34%였거든요, 사실. 31%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양시장 합쳐서 양시장 코스닥하고 코스피 합쳐서 2,631조예요. 양시장 합쳐서 이거야 18.19% 18% 18.7%야. 야, 이게 말이 돼요? 31%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비중이 18%로 완전히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실적을 내는 성장주의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머지 실적도 못 내는데 성장성만 부각된 우리가 수익 잘 냈던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커져버리고
코스피 200 종목군들 중에서 순환성으로 돌았던 2차 전지, 또 게임주, 또 원전 관련 두산중공업 이런 쪽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쪽의 시가총액이 뚝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디커플링을, 그 흐름을 해소시키는 위치가 지난해 11월의 기준이었어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상속세 들내려고 주가 누른다고 방송 나서 낄낄낄낄 웃어. 삼성전자요. 상속세 들내려고 주가 눌러요. 정신 나간 것들은 정신 나간 것들. 그걸 낄낄대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정신 나간 것들이라서요. 내가 대놓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안 만날 것 같아. 이 업황에서 제일 오래된 윤정두가 만났고 얘기하면 제 앞에서는 시황이니 종목 얘기를 못해요. 얘기만 했다면 무조건 혼나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 그 당시 기준에 54%인데 그럼 외국인한테 전화해서 야 상속세 좀 들래게, 야 상속세 들래게 주가 좀 누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 54% 외국인 지분인데 물론 차명도 일부 남아있겠지만은 어디 소설을 써도 그렇겠어. 거기다가 그 당시 기준에 6만 4천 원대인가요? 이게 그 사상 최대치 그 당시 고점이었어요. 6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 삼성전자가. 그러다가 살짝 밀려서 6만 원이 깨져 있었단 말이야. 사상 최대치 대비해서 6만 2천 원대인가 6만 2,800원인가 그럴 거야. 이게 깨져서 내려왔는데 요 정도 6만 원 살짝 깼다고 해서 사상 최대치 고점 그 위치에 있던 주가가 살짝 깨졌다고 해서 그거를 주가를 누르려고 막말로 5만 원 깨져 있으면 모를까. 그러면 이거 왜 깨졌어요? 상속세 들리려고 깼단다. 아유 진짜 화끈양 막끈양. 그러고 나서 그게 10월 말의 바닥이고 거기서부터 75%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가 11월, 12월, 1월 3개월 만에 75%. 하이닉스는요?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거 그거 악재인데. 왜 악재인데? 주가가 8만 원이 이탈됐다고 해서 왜 빠졌니? 그랬더니 그게 악재여서 빠진 거래. 그냥 막 그냥 진짜. 2년 동안에요. 2017년, 2018년도 2년 동안의 순이익이 26조예요. 2년 동안 벌은 순이익이 26조야. 지금 시가총액 이제 70조 넘겨갖고 74조야. 아이고 참나. 7억 2,800만 주짜리. 그럼 7억 2,800만 주. 10만 원 미만이면 70조였다는 70조. 2년 동안 벌은 게 26조인 업체가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2018년도에 20조 8천억 찍었거든요. 그런 20조 8천억 찍는 업체를 70조까지 깨고 내려가는데 그거를 더 깨줘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작년 10월 기준에 똑같이 하이닉스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요? 저 인텔의 낸드 사업 보면 10조 주고 인수하는 거, 야 그거 악재인데. 아니 남들처럼 돈 달라고 그랬어? 아니 증자하게 돈 좀 주세요. 주주들 돈 좀 주세요 그랬나? 예전에 기억나세요? 새로운 기술이 못된 친구들 아주 그냥. 영화배우 PC 같은 경우가 새로운 기술에 1억 빌려줬다가 초대박 나서 영화계에서도 아유 이러고 살잖아. 돈이 무서운 거 이렇게. 어찌됐건 새로운 기술 증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증자 발표하고 이 대주주 것들은 대주주 것들이라고 해도 돼. 왜? 증자 주주 배정해놓고 소액 주주들한테 돈 싹 걷어버리고 대주주는 실권주로 처리해버렸어요. 납입을 안 했어. 못돼 먹은 것들이. 어찌됐건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자본 수익 난 거 잉여금 가지고 성장사업 인수하겠다는데 거기에 회사채 발행해서 흥행해서 돈 여유가 생겨서 인수하겠다는데 그게 성장의 기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승인 받아놨고 유럽 승인 받았고 우리나라에 당연히 오케이인 거고 중국 승인이 지금 조만간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낸드 사업 부분 갖고 오면 이제 외형 더 커지죠. 그게 악재래 세상에. 8만 원 깼다고 그게 악재래.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올라온다냐. 90% 올라온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러면서 시장 견인했지. 누가 견인해. 시장지수 2600포인트 못 넘긴다고 2300 왔을 때 다 깨진다고 할 때 윤정두가 무슨 소리에 연말까지 3000 갑니다. 언제? 10월 달에. 연말까지 3000 갈 거예요. 갔어 못 갔어? 갔잖아. 2900 왔잖아요. 누가 땡겼냐고. 11월 1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누구? LG화학. 왜 그걸 다 까먹고 있냐고. 물적 분할이 악재래. 그래 60만 원 깨. 아니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34년 주식했는데 난 물적 분할 악재라는 얘기 처음 들어봐. 주가가 흔들린다고 그게 악재냐고. 응?
결국은 어떻게 돼요? 60만 원 깼던 게 105만 원, 105만 원. 3개월 만에 11월, 12월, 1월. 얼마 올라온 거예요? 그게 80%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 3위. 그렇게 해서 IT화, 자동차는요. 현대차 16만 원을 깨요. 언제? 날짜도 기억해. 10월 20일. 왜? 정확히 우리는 주력의 비중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채널 돌려봐. 그냥 방송 현대차 사시고요. 아유, 나는 뭐 대형차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해놓고 뒷구녕 가서는 어디 부품업체 이상한 거 시가총액 2천억짜리, 3천억짜리 대바닥 종목입니다. 황금 대바닥 종목 이런 게 대박 납니다. 그냥 막 그냥. 그래 수익 납니까? 그래 수익 나셨어요? 수익은요, 대형주에서 다 아는 거예요. 결국은 10월 1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 기아 원체 실적이 이번에 좋으니까 2020년도에 리콜 사태에서 계속 발생된 대손 충당금을 다 털어버리자 이번에. 그거는요 악재가 아니에요. 근데 19일 날 공시 나오고 마지막 3개 타임, 그러니까 5시 40분, 50분, 6시 그때 물량이 좀 나와서 4% 빠졌거든요. 그래 10월 20일 날 동시호가에 6% 빠지고 시작해서. 근데 그게 저점이에요. 6% 딱 빠지고 시작한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돌려가지고 약보합으로 끝나서. 약보합도 딱 한 호가 밀리고 끝난 거야. 그럼 시초가 대비해서 7% 올라와서 끝난 거예요. 그게 최바닥이고 그 다음부터 16만 원에서 또 얼마 올라가? 20만 원대 그냥 중후반까지 확 치는 10월, 11월, 12월. 그렇게 되면서 IT, 자동차, 화학에서 지수를 땡긴 겁니다.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악재가 아니었죠. 윤정도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예전에 그 일요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박지만 씨가 우리 좀 리스크 있는 얘기긴 한데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면 우리은행에서요.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를 해줘요. 근데 삼화저축은행 거기에 이제 이철수라고 대주주가 있어요. 그 양반하고 박지만 씨하고 코오롱 이웅렬 회장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임이 있어. 근데 왜 저축은행 부산은행 터지기 직전에 삼화저축은행만 우리은행에서 인수해 주냐? 얘 우리금융지주. 그게 말들이 많았어요. 그 결국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합니다. 야, 심한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 뉘앙스, 그 기자가 쓰신 거죠.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윤정도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게 무슨 악재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그 정신 나간 거지? LG화학 가지고 IPO 단행하니까 물적 분할해서 지주사로 전환되니까 지주사의 할인 요인을 받으라. 얘는 실적이 있는 지주사잖아. 실적이 있는 업체의 지주사의 개념의 흐름이기 때문에 윤정도 말이 틀렸다면은 벌써 이미 리콜 사태 이번에 또 터졌을 때 그럼 60만 원 깨고 내려가야 돼요. 70만 원 안 깼죠. 벌써 이제 80만 원 중후반 와 있죠. 105만 원 찍은 거는 순간 찍고 꼬리 달렸던 거예요. 월봉에서. 90만 원 와버리면 그거는 이제는 본격 내린 거예요. 기아 마찬가지고 IT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 정점을 찍고 깨져? 근데 왜 더 이상 안 밀리나? 왜 그 당시 8월 중순에 밀리고 이번에 한 번 더 충격받았을 때 왜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창고에서만 매도가 나오나? 나머지 50%대 지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왜 안 팔까? 그거를 다 청각을 해보셔야죠. 꼭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그걸 봐요. 내 소중한 자산이니까. 그럼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그걸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전기전자 업종과 삼성전자의 시장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지금은 실적이 없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환율이 1140원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인위적으로 방어하고 있을 때, 그때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조선주까지. 근데 2004년 10월부터 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그따구로 환율 방어하지 마세요. 외환장고 그렇게 늘려서 통화사채 발행해서 국고 까먹지 마세요. 그렇게 한 이후에 환율이 무너지죠. 1140원에서 얼마까지 무너집니까? 900원까지 깨져요. 그랬더니 온갖 무슨 뭐 그냥 마케팅이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또 시대가 다르니까 그냥 애국심 마케팅이야. 어우, 원화가 너무 강세를 떠가지고 수출업체가 다 고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산품 좀 애용해 주세요. 그게 후진국에서 하는 그런 마케팅인 거예요. 후진국에서는 하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제가 그래서 이리로 돌아다니다가 애들 막 담배 펴. 고등학생 담배 피잖아. 애들 담배 펴. 그럼 담배값 딱 봐가지고 외국 담배면 다 부러뜨려 버렸어. 등치가 있잖아. 야, 막 외국도 왜 펴? 이러면서 다 막 부러뜨리고. 얼마나 미개했던 거냐고. 또 기업들은 애국심 마케팅을 불러일으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차라리 자연스럽게 담배 피시는 분들 외국계 담배도 피실 수도 있고, 외국 캔맥주 마실 수도 있고, 외국 차도 살 수도 있고, 경쟁력을 기술력에서 따져와야지. 어찌됐건. 그 기준에 삼성전자의 흐름은 시장 대비 마이너스였어요.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근데 왜 삼성전자는 계속 갑니까?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 특정 업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다가도 특정 업종은 깨져 내려갔는데 삼성전자는 시장보다 못 미치는 수익률에서도 한 번도 후퇴가 없었기 때문에 누적적인 성장이 지속된 거고 시가총액이 유지된 거고 나머지 쪽은 예를 들면 조선은 30년 만에 업황오조스의 정점이 2005년도에 선복과잉 그리고 2007년까지 실적 나오고 그리고 꺾이죠.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2005년도에 정점 실적을 나타내질 못해요. 왜? 배 찍고 수명이 30년이야. 2005년도에 선복과잉이었으면 2035년까지는 배가 해체를 잘 안 해. 그거를 좀 짧게 잡아도 20년 주기를 잡아줘도 2025년까지는 어마어마한 화랑이 올 수는 없잖아. 단순 논리로. 결론은요. 조선주는 이렇게 갔다가 2007년 정점 이후에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당연히. 삼성전자는 계속 가. 이해되시죠? 이해 가시면 1111 한번 합시다. 1111. 윤정도 1등이다. 야, 역시 윤정도가 1등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논리도 맞네. 시간 없어. 지금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이만큼 왔어. 빨리 1111. 근데 결국은 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저는 지금 얼마나 속이 타겠어. 빨리 종목 얘기하고 섹시한 거 얘기해서 가입하세요. 빨리 가입하세요. 이거 마케팅 해야 될 판에. 이런 내용을 누구한테 들 거야. 빨리 1111 물 한 모금 먹읍시다. 이거 누가 얘기해 주겠어. 이런 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무슨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무슨 경제평론가도 아니고 아니 막말로 전문가잖아. 유료 전문가. 마케팅 해갖고 회원가입 시켜야 직원분들 월급 줄 거 아니야. 한 달에 월급일이 2번이 2번. 10일, 20일. 아우 머리 아파. 1111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죠. 농담이 아니라 1111 결론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의 삼성전자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반도체보다는 모바일 쪽이 우세였는데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사실상은 이제 저마진 제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가격 경쟁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강세를 띠다 보니까 자동차나 IT가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랠리 땐 조선주가 시장을 실적이 가장 좋은 30년 만에 업황오조세가 또 전 세계에서 조선 1위였던 우리나라가 조선주가 현대중공업이 33배 올라옵니다. 15,900원에서 55만 원까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이런 게 폭등 랠리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리먼 터지고 누가 차화정 자동차는 엔화의 강세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 그리고 나머지 화학 종류는 돈의 힘 유가 올랐다고 그냥 무조건 올린 돈의 힘 그렇게 돼서 시장이 얼마? 시장이 130%, 150% 올라올 때 차화정은 15배 올라옵니다. 7배에서 15배까지 올라와요. 롯데케미칼이 13배, LG화학이 12배, 현대차가 7배, 기아가 15배 이렇게 올라버려요. 그게 주도주예요. 지금의 기준도 시장이 50% 올랐는데 삼성전자 220% 올라와 있어요. 고점 대비 많이 밀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강해. 단 한 번도 2016년 이후에 코로나19 때 다들 저점을 깼는데 단 한 번도 전기전자 업종은 저점을 깨지를 않습니다. 시장의 지수를 전부 전기전자 업종이 다 땡긴 거야. 그렇게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03년 때처럼 2004년 이후에
원화가 강세를 띌 때처럼. 아니 왜 울어? 애국심 마케팅에 왜 당해? 바보도 아니고 엉엉엉엉 울어. 왜 울어? 원화가 강세를 띠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인정을 받는데 왜 원화가 강세를 띠는데 우냐고. 방송 나서 맨날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우는 거야?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가 GDP의 70% 수출인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 거지. 방송 나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휴. 그렇다고 시장이 깨졌나? 시장 폭등 날렸지? 512에서부터 2000포인트 이상 300% 올라왔지 시장이. 지금도 똑같아요. 시장은 뭐 삼성전자는 7만 원 깨졌으니까 6만 원 갈 수 있다? 삼성전자가 6만 원 가는 순간 시장 500포인트 이상 깨집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윤정도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이 31.50%, 1월 11일 날 38% 비중이었는데 줄었죠. 31.50%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고 이들이 오늘 1.21% 등락이 나오다 보니 결론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0.38%이더라. 0.38%를 계산을 해줬더니 오늘 11포인트를 들어 올린 거예요. 시장 16포인트 깨지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런 엇박자 안 나와요.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이들이 땡겨줄 때 시장 3,300포인트까지 땡겨줄 때 또 2,600포인트 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줄 때 이들이 땡겨주면서 나머지 종목이 가는 거예요. 장이 뻘거면 내 종목도 막 가죠. 폭등 아니더라도 뻘건 불은 내주고 끝나잖아 대부분. 장파로면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이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고요. 거기에 삼성전자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9억 주잖아. 59억 주. 60억 주라고 잡고 9만 원까지 갔으니까 500조를 훌쩍 넘기던 삼성전자가 테슬라가 나 참나 1000조를 넘기는 테슬라보다 삼성전자가 못하냐고. 우리나라 기업이어서가 아니라 실적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장중에 뭐 2% 가까이 움직이긴 했지만 거래 터졌습니다. 일단은 바닥 거래는 터졌어요. SK하이닉스 터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0.86% 움직였을 때 시장 영향력은 0.16%고요. 이 기준이 포인트로 따지면 4포인트, 5포인트에 가까워집니다. 만약에 얘가 얼마? 오늘 3% 움직였다면 3%도 움직여요. 1월 11일 날 9% 움직였었어. 3% 움직였다면 얼마요? 얼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20포인트를 당겨버려요. 삼성전자가 3% 움직이면. 하이닉스처럼 5% 움직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너무 행복하지. 얼마로 움직여요? 40포인트를 당깁니다. 삼성전자 혼자. 역으로 생각하세요. 100원당 0.8포인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건데 100원당, 주가 100원당. 만약에 7만 원인데 6만 원까지 깨졌다고 6만 원까지 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밀리는 거야? 80포인트 밀리는 거죠. 시장 대략. 그러면 삼성전자가 20% 수준이라고 치고 전기전자 업종이 30% 비중이라고 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 80포인트 깨고 내려가면 같이 깨지겠죠. 그럼 얼마? 최소 12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밀려내요. 대장보다 더 깨지죠. 그러면 31%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120에서 150포인트, 150포인트라고 합시다. 1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애들은 69% 비중을 갖고 있는 애들은 150포인트의 2배잖아요. 얘는 31%고 그럼 얼마? 300포인트인데 그것만 깨져? 축풍 낙엽으로 깨진다고. 최소 500포인트 깨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9만 원 넘긴 날은 거래일수로 3거래일 뿐이 없어요. 종가상으로 9만 원 안착된 날은 이틀인가 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8만 원대거든. 9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9만 원 찍었다고 칩시다. 최고점 기준. 그리고 7만 원이잖아. 2만 원 깨져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 3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죠. 응? 만 원당 500포인트라며 그거는 진짜 여기서부터 더 깨져버리면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그나마 이쁘게 봐줘서 삼성전자 밀리는 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조정이야. 얘는 순환성 조정이야. 이렇게 돼서 나머지가 버틴 거지. 여기서 펀드멘털 대비해서 더 내려간다? 펀드멘털이 이렇게 좋은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더 내려간다?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야 진짜 업황이 깨지는구나. 야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업황이 깨진다? 그럼 세계 경기도 무너진다는 거 왜? 미국의 지수가 아까 다우지수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20%.
S&P 500 지수가 얼마? 저점 대비 130% 이상. 나스닥이 얼마? 저점 대비 26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점 대비 500% 올랐어요. 저점이라는 거 얼마? 2016년 저점 대비. 기술주가 다 잡아서 얘네들이 올라왔죠. 근데 기술주가 깨져?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술주 반도체가 깨져? 얘네도 깨진다는 얘기네. 경기 끝났다는 얘기네. 근데 제로금리에서 바닥금리에서 경기가 정점 쳤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시장에서 경기 얘기할 때 악재는 뭔지 아시잖아요. 정점을 찍었다가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뿌려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불거질까 봐죠. 경기는 안 좋아졌는데. 근데 중앙정부들이, 중앙은행들이 그런 거 공조해서 다 잡아내주잖아요. 다 빼고 그냥 윤정도가 최고다. 아, 이런 내용 어디가 듣도 보도 못하는데 윤정도 말이 맞다. 그래도 불안하면 딱 한 가지만 보십시오. 금리가 지금 제로금리 수준인지, 금리가 정점이어서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가 꼭지에서부터 부양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거 아니잖아요. 금리. 두 번째는요. 금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호재라는 거, 금리 인상하는 건 무조건 호재예요. 옆에서 금리 인상의 우려감 확 그냥 막 금리 인상 우려감이 어딨어. 금리 올릴 때마다 폭등이지 무슨 소리야. 경기가 그만큼 개선돼 있다는 건데. 두 번째, 불안하다, 어렵다, 힘들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환율만 보세요. 환율.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자율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아. IMF가 우리나라 외환장고 없어서 IMF 터졌어? 거짓말쟁이들. 정치적으로 그걸 다 이용해 먹고 악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 100년 지나야 알게 된다니까. 그런 걸 또 영화로 찍어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찍는 사람은 그 바본 거지. 동남아 외환 위기가 전체적으로 터진 거 아니에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아닙니까? 마찬가지 파생에 대한 후유증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요, 외환장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온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 우리나라 외환장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왔었어. 대부분이 뭐였어요? 미국 채권 사준 거지. 형님, 미국 형님, 내 채권 사줄게요. 나 좀 잘 봐줘. 그리고도 맨날 일본 애들한테도 팽당하고. 미국 애들이 볼 때 일본 대비 우리나라는 일본 밑에 있잖아. 왜? 일본 애들이 채권 더 많이 사주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한다고 어디서 확 그냥 막 그냥. 세계 외환보유고 1위가 중국이요. 그 외환보유고라는 게 뭐야? 달러 이렇게 쉬고 있어? 중국이 그 달러 인쇄 기술 없을까 봐 채권을 사주는 거 아니에요. 채권을. 그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그 채권을 팔아먹고 부채 한도 계속 상향시킨 다음에 그걸로 먹고 산다고. 응? 그런데 외환장고 그렇게 많은데도 리먼 터졌을 때 어떻게 돼요? 환율이 그냥 1,300원, 1,400원, 1,500원 그냥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됐죠. 왜? 단기 외채도 다 못 갚아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돈 본국에 송환해야 되는데 이거 한국 애들 이거 달러 없는 것 같은데 외환장고 10위 안에 들어온 개뿔이나 무슨 큰일 났는데 한국 돈으로 가져가라면 머리 아픈데 그래 뭐 이제 달러를 예를 들어서 바꾼다. 그 정도 심각하게 바꾼 건 아니었는데 완전히 개판돼 버렸죠. CDS 프리미엄이 6.99까지 올라와 버리고 699bp. 그런 거 아시냐고, 기억하시냐고. 그렇게 해서 원화 가치가 1,600원 수준까지 훼손될 때, 완전히 쓰레기 될 때, 지금의 기준은요, 1,300원 마지노선으로 보면 돼. 옆에서 누가 뭐 엄한 소리 해도, 환율 그냥 이번에 1,200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문제 없는데 왜? 1,300원 오면요, 이거 좀 심각한데? 우리나라 화폐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돼가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리먼 때는 우리가 잘못했나? 미국 애들이 서프라임 일으키고 파생상품의 문제였지? 이거 뭐지? 1,300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화수합을 해준 거예요. 미국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400억 달러, 400억 달러인가 300억 달러인가. 우리 통화수합 해줄게. 한국에 돈 못 빼면 우리 달러 우리가 줄게. 그거 해주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해주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같이 해준 거예요. 근데 자존심 상하게 일본 애들은 엔화로 해줄게, 엔화로. 중국 애들은 위안화로 해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계 경기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탁 들어와서 이 자식들, 엔화 필요 없어, 엔화. 통화수합 필요 없어, 끝내. 근데 또 시간 지나면은 만약에 진짜 글로벌 위기가 오면요. 통화수합. 일본한테도 해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아직까지.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 통화수합 하지 않았냐? 그럼 그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그렇지도 않아. 그 코로나19 때는요, 환율이 1,300원 딱 찍어요.
딱 그 수준까지 올라요. 저도 시겁했어요. 이거 심각한데 했는데 그거 그냥 순간 찍고 말았어요. 통화조합은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 멋있게 보이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만 통화조합 강압적으로 했으면은 야 우리나라 뭔가 문제 있나 보다. 정부에서 뭔가 숨기나 보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7개 국가인가 하고 그냥 통화조합 야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시켜줄게. 야 걱정하지 마. 7개 국가 우리가 통화조합 해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빨리 마케팅해서 가입하라고 해야 될 판에. 여러분들은요. 종목 준다며. 내일 상한가 종목 준다며. 그 마인드 바꾸셔야 돼요. 계좌 다 시퍼래집니다. 불법 전화 오고 뭐 텔레비 돌리면 뭐 대박 나셨죠. 버킷 스튜디오도 다 제가 추천했고요. 휴마시스 오늘 대박 나. 그런 쓰레기 같은 내용들 보지 마시는 얘기예요. 그럼 지들이 하지 왜? 윤정도도 똑같아. 그럼 지가 하지 왜? 시장부터 보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제관념부터 조금 일부 잡아내시고 그럼 진짜 내 소중한 자산은 어디다 넣어두고 나머지 밋밋하니까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잡아낼 수 있는 버킷 스튜디오 문자 안 나가요 우리. 오늘 덱스터 문자 보낼까 하다가 시겁하고 그냥 안 보냈죠. 라이브 방송 VVIP 방송에서. 왜? 변동성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윤정도 유료 고객 300분이 넘게 있는데 이 300분이 실시간으로 매매가 용이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50분에서 70분 정도 이것도 많이 잡아드린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거나 뭐 운동하시거나 그러신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를 아울러서 문자를 줘야지 윤정두가 뭐 하나 히트 한번 쳐보려고 야 상한가 한번 잡아보려고 시가총액 파워넷 오늘 25% 움직였던 거 어디서 코엔터키 테크 이건가 얘인가 시가총액 1,000억이죠 1,100억 1,100억짜리 뺑뺑이만 돌리고 있어. 그거를 여러분 1,100억짜리 사십시오. 정치인 테마주 시가총액 그냥 이만한 거 아유, 진짜 예전에 한국경제TV 와우넷 같은 경우에 17년도에 제가 와우파에서 강의해드릴 때 100명만 넘으면요 순위 5위 안에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1,000명 넘겨야 5위 안에 들어가. 본인도 주식 아예 모르면서 맨날 거짓말하는 친구가 지금 와이프까지 방송 나와서 전문가 활동해 지금. 그건 심한 거지, 심각한 거지.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들 중에 번지르르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증권사 가서 보실 수 있는 내용, 뉴스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 말고, 아니 종목별로 뭐 호재나 뉴스 그 재료 내용 여러분들이 몰라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와우에도 몇 분 없어요. 거의 없다고. 잘 여러분들 자산 운용을 잘 판단하십시오. 내 자산을 지켜내야만 나머지 종목에서 수익 기준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변동성의 수익도.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넘겨드릴 텐데 222조 이것도 이제 조금씩 반영돼 있을 거예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력, 역할력 그리고 지금 왜 자꾸 피를 토하면서 윤정두가 과도한 조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 10월 말의 기준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도 11월, 12월, 1월 이게 75%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은 3,300을 간 겁니다. 물론 뭐 3,150을 찍었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시장이 다시 4,000이 되기 위해서는 4,000? 그렇죠. 왜? 그 당시에 2,300에서 2,600 누가 간다 그래서 못 간다 그랬어요. 다 깨진다 그랬지. 과도하게 올랐다고. 코로나 시국에. 말도 안 된다고. 윤정도 혼자 3,000 넘긴다고 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때 시장 40% 올랐거든요. 주력주들 80% 올라오고. 그럼 지금도 똑같이 주력주들 올라오면서 시장 40% 견인하면 그게 4,200입니다. 누가 땡길 거냐고. 얘들뿐이 없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IT뿐이 없어요. 실적 되는 쪽은 지금 시장에 실적이 그냥 뭐 긍정적이다 규모의 면에서 크다가 아니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나와주는 거 이들뿐이 없어요. 삼성전자 실적 사상 최대치가 2013년도에 36조 7천억이 사상 최대치예요. 지금은요 60조 넘기죠. 거기에 자사주익 소각 14% 했죠.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럼 다른 쪽이 실적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사상 최대치 실적 넘긴 쪽이 몇 군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가 반영은 그 이상이죠. 성장성만 지금 부각돼 있죠. 왜?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또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조정의 흐름 속에서는 강한 반발력의 기준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작년에도 차화정이 뭐 화학이야 뭐 당연히 차화정이 아니라 IT 자동차 화학 기준에 LG화학에 당연히 2차 전지 포함해서 좀 강세를 띠고 있었지만은 상당 부분이 어렵게 흘러가 있었어요. 자동차도 사실은 점진적인 변동성의 흐름, 미국의 민주당 정부 들어오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엔화의 강세에 대한 부분. 엔화도 좁은 공간에서 보지 마세요. 넓은 공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엔화가 강세입니다. 왜?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기던 시점에서 지금 93이에요.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뭐 강세냐 약세냐 이 얘기할 필요 없죠. 100을 넘기던 게 93이란 말이에요. 이 달러의 약세는요, 달러 인덱스의 약세는요,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약세가 아니에요. 절대. 유로화나 파운드화, 영국이나 유럽이 까불고서 이러지. 우리한테는 미국인 거지. 미국 애들 독립해서 역사 찍은 게 몇 년이나 돼요. 유럽이나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 귀여운 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방기가 많은 동생이네, 이 녀석이. 근데 지들 마음대로 달러 인덱스를 조정이 안 돼. 일본은요, 되죠. 그래서 엔화의 강세와 약세가 인덱스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100을 넘기던 인덱스가 93, 약한 거죠. 그럼 누가 강하다는 거야? 유로화나 파운드가 아니라니까 엔화의 강세. 그 엔화의 강세 덕분에 자동차의 강세가 같이 동반적으로 연출된 겁니다. 그런 그림까지도 보셔야 돼요. 가장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셔야만 결국은 이러한 주력주를 윤정두가 사지 마세요라고 해도 사신다. 지금은요. 매일매일 SK하이닉스입니다. LG화학입니다. 기아 잡아내십시오라고 개장 전에 또 야간에도 오픈해드려도 여러분들은 안 사시잖아요. 그죠? 자, 하이닉스 기준에 SK하이닉스 기준은요. 일단 실려주면 돼요. 일단은 4천억 넘기는 흐름만 좀 꾸준히 놔주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에 LG화학의 기준에서는 몇 주가 터져야 되죠? 50만 주 수준이면 좋습니다. 오늘 50만 주가 채 안 됐지만 50만 주 수준. 마찬가지예요. 기아의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500만 주가 터지는 흐름이면 변동성의 확대가 하이닉스의 추세 강화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 주력주에서 그 기준거래량 외워두세요. 내 주력주에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1조 이상짜리의 변동성 확대되는 종목 또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의 기준점, 매매 전략 이런 걸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일 쇼박스는 못 보겠어? 30만 주 정도 오늘 매수위로 마감을 해줬는데 장 막판에 확 들어와서 그럼 내일 개장주의 변동은 나오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을 10월 7일 상한가처럼 또 10월 27일에 변동성 20% 중반 후반 나오는 것처럼 덱스터도 마찬가지. 10월 7일에 상한가처럼 또 10월 27일에 변동성 20%, 25% 이상 나오는 것처럼. 왜? 여기도 27일날 36만 주 수준의 프로그램 순매수 이후에 28일날 30만 주 정도 내놨다가 막판에 다 돌려놨어요. 그러면 수급 상황, 수급 논리예요. 그 수급 논리에 따라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CIS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50만 주 정도를 28일 날 외국인들 위주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마감을 쳐놨다. 그럼 개장 초의 추세 부분에 따라서 변동이 나오겠죠. 테슬라가 또 추가적인 또 강세야 지금. 미국에서 개장 전에. 장중의 기준도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 버킷 VI입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 VI. 개별 매매 내가 못하겠어?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윤정부가 시가총액 2,500억짜리를 매수.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한국경제TV 이제 수년에 들어오려면 1,000명이 넘어야 된다고. 1,000명에서 1,000만 원씩 들어가 봐요. 그럼 100억이에요. 그럼 2,500억짜리 100억 들어가면 4%를 사는 거네. 시가총액 1,000억짜리 오늘 변동성 25% 나왔다고. 이거 매수. 그러면 100억 들어가면 이거 10% 대주주 돼버리네. 근데 방송 나오면 지가 다 추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짓말에 놀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번 주에도 추가 폭등 나올 때 그러니까 9만 원대 샛별형 뜨고 이게 14일이에요. 9만 원대 중후반이. 그리고 18만 원까지 거의 따블이 올라올 때 불과 거래일수로 2주도 안 되죠. 근데 거래대금 최상위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최상위. 이번 주에도 거래대금 막 2위, 3위 계속.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도 충분히 매매가 될 수 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4조씩 거래대금 터지고 시가총액 43조까지 올라간 카카오뱅크가 거래대금이 3조 7천억씩 터지고 상한가 갈 때 그럴 때 아니 처음부터 뭐 상한가가 있고 처음부터 거래대금 터졌나? 아니죠. 개장 초부터 거래 막 터지면서 움직입니다. 그걸 지금 들여다보는 게 두산중공업을 보는 거야. 얼마 전에 거래대금 1조 나왔죠. 정점인식 잡히려면 2조 터져야 돼요. 그럼 5천억에서 1조 사이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재료 조그만 거 하나를 툭 던져주면은 또 변동이 또 나옵니다. 그럴 때 누구나가 들어가도 환급성이 나와요. 또 누구나가 살 수 있을 만큼의 호가들이 촘촘히 쌓여 있어요. 소형주는요. 매매하기가 벅차요. 우리가 300명인데 1,000만 원씩 들어오면 30억이야. 30억 어디다 들어가서 어디다 두들겨 팰 수 있는데. 거래 대금만 뺑뺑이 돌려서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뒤돌아서 한번 가슴 딱 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내 계좌가 팔할까? 윤정도 얘기처럼 대형주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뭐 최고점에 잡아서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작년에 진단키트주들 최고점에 다 정리하고 다 나왔잖아요. 우린 거래대금 없으면 다 나오니까. 고점 대비 50%, 60%, 70%, 80% 밀려있어. 회복이 될까?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고점 대비 56% 빠져있어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실적이 그런데. 시가총액 2위였던 셀트리온 제약이 폭락이 나와 있어. 회복이 될까?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였는데 40% 빠져있어. 회복이 될까? 그들의 수익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도 못 내보고 셀트리온 욕하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셀트리온을 종교 무슨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종교인 집단처럼 막 그냥 맹신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세가 나올 때, 거래대금이 나올 때만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성 있는 거 누가 몰라. 거래대금이 나와야지. 두산중공업 좋은지 누가 몰라. 거래대금이 나와야지. 당장 금요일입니다. 이런 전략 듣고 종목 잡아서 같이 수익 내실 분들 종목 준다며요. 종목 아침에도 올려드려요. 조금 이따 23시 넘어서도 올려드릴 거야. 5종목 딱. 2,300개 중에 5종목 올려드릴 거라고. 맨날 올려드리면 뭐해. 위메이드 두산중공업 맨날 올려드렸고 RNF 맨날 올려드리면 뭐해. 다 놓치고 그 수익 다 놓치고. SK 하이닉스 LG화학 맨날 올려드리면 뭐해. 신뢰도가 없어서 수익을 못 내는데 이런 대형주에서 수익을 내야 계좌 수익이죠. 결론은요. 이벤트 설명드리고 바로 이제 종목 넘어가서 또 진행을 해드릴 텐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빨리 들어오세요. 아 주말이 꼈는데 그런 게 중요해? 금요일날 당장 수익이 중요하지? 응? 오늘처럼 LG와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기에서 문자 막 2통씩 3통씩 받아가면서 매수해서 그 수익이 나 있어야 행복한 거지? 홈페이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이벤트 메인 화면에 이런 이벤트 진행해요. 이제는 이 이벤트도 줄일 거예요. 1+1+1이 아니라 줄일 거야. 1+1으로 줄일 거예요. 왜?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누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이거든요. 3,000포인트의 IT가 이제 신받아서 거래량 터뜨리고 가격이 강화되고 있어. 그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엄한 소리 나오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장성 실적이 부각되고 있어. 땡큐한 거지. 3+2 VVIP입니다. 이거는. 자산 여력이 1억 이상이신 분들, 주식 자산 여력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오늘 기준에서만 1개월 추가. 아 나는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그럼 이거 들어오세요. 이거. 3개월 330만 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십시오. 수익을. 목적이 수익인 거지. 공부가 목적도 아니고 공부하면서 내 계좌 시퍼해지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거 빨리빨리 넘깁니다. 이거. 상한가 종목들. 응? 이거 뭐 상한가 종목에서 실질적으로 매매가 되는 거는 버킷스티저 정도에서 개별 매매. 왜?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으니까.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버킷 스튜디오예요. 이런 기준. 또 실질적으로는요.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5천억짜리 쇼박스, 6천억짜리 덱스터. 이런 종목에서의 변동성의 기준. 그 기준을 동반적으로 보시면 10월 7일에 쇼박스, 덱스터 상한가 거기에 어제 같은 날도 덱스터 먼저 쭉 뻗어 올라가고 쇼박스 7%에서 27%까지 이 수익을 다 잡아내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자, 덱스터 폭등입니다. 덱스터 12시 13분에 올려드린 동영상이 있어요. 어제. 덱스터 어제 12시 13분에 올려드린 동영상 따로 빼서 링크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쇼박스하고 덱스터 그 내용 뿌려주세요. 동영상 링크는 이거 하나만 드리고 12시 13분쯤에 올려드린 덱스터 전략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덱스터 설명 쫙 한 다음에 자 쇼박스 같이 보셔야죠. 10월 7일 날 덱스터 상한가 가고 바로 쇼박스 폭등 추가 폭등 나서 상한가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제 기준에 12시 13분에 이때 들여다볼 때 덱스터나 버킷 스튜디오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어. 쇼박스는 6%에서 7% 얼마? 6,600원, 6,700원 하고 있었어요. 늦게 잡아도 7,200원. 그게 얼마? 7,900원까지 올라온 거죠. 얼마예요? 그게 라이브 방송의 힘이에요. 스페셜 교육방도 그 동영상 그대로 올려드렸죠. 시차가 좀 있더라도. 녹화하는데 시간 걸릴 거 아니야. 무료방은요. 무료방도 그대로 뿌려드렸죠. 근데 매매를 못해. 왜? 돈을 내고 가입하신 분들은 윤정도 믿고 따라하겠다 해서 문자가 오거나 매매 사인을 드리면 매수를 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야? 이거 사는 거야? 뭐야? 뭐 살까? 응? 그리고 쭉 뻗어 올라가면 이제 그때 돼서 사. 그래 놓고 이거 어떻게 해요? 휴마실 때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예를 든다면 상승 인대화 기념 뭐 샛별형 또 장악형 4대 천악형들 다 뜨고 나서요 그러면잖아요. 장악형이 떴네. 근데 거래대금이 없어. 야 샛별형이 떴어. 근데 거래대금이 없어. 그럼 못 들어가요 사실. 거래대금이 터져서 신뢰도가 높아질 때 그럴 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샛별형이 떴네 9만 원대에 그러고 나서 쭉쭉쭉 상한가 쭉쭉쭉 추가 폭등 쭉쭉쭉 이번 주에만 몇 프로 올라왔냐고. 이번 주에만 40% 가까이 올라왔죠. 40% 이상 올라왔죠 이번 주에만. 이번 주에만 위메이드가 이번 달에 150% 이상 올라오고. 그 수익들을 왜 못 잡아내냐고. 문자가 나가는데 위메이드 편히 차익 실현 안 할까 봐 차익 실현 문자 막 3번씩 보내. 16만 4천 원 차익 실현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리고 또 한 30분 있다가 또 16만 4천 원 차익 실현 하시라니까. 또 좀 있다가 또 16만 4천 원 왜 차익 실현 안 하냐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15만 7천 원 와버려. 15만 6천 원 와버려. 그때 제 편입이야. 고점 대비 밀리는데 왜 차익 실현 안 해요? 그러면 36만 원까지 올라간 SK 하이닉스 바이오로직스 꼴이 된다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36만 원까지 왔다 22만 원, 22만 원 막 이렇게 깨져 내려왔죠. 두산중공업 3만 2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13,000원에서부터 그게 얼마 내려와? 2만 3천 원 내려오는데 3일 걸렸죠. 그 폭락을 못 견디는다니까. 여러분들은 목적이 뭐예요? 나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하고 싶어. 어깨에서. 그래 놓고 머리 꼭대기에서 자꾸 차익 실현하려니까 고점을 놓치는 거예요. 응? 나 17만 원만 넘기면 그러면 나 차익 실현할래. 뭐 위메이드. 왜 그러냐고. 꼬리 달렸으면은 늦었다 싶어도 차익 실현하려면 해야지. 400% 올라온 종목이 고점에서 한 5, 6% 밀렸는데 요거 한 번만 더 올라오면 여기서 팔겠다고 왜 오기 부리냐고. 꼭 어깨에서 판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다 잡아드리잖아요. 응? 그러면 저 전략을 소형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디서 해요? 위메이드 같은 종목에서. 위메이드 같은 종목에서 그 수익을 잡아가는 거예요. 소형주에서 짝짝짝 문자도 안 나가 솔직히. 소형주 문자 어떻게 나가? KC 문자 나갈까? 아니야. 근데 고객분들이 막 계좌를 올려. 왜? 교육받은 대로. 수익 대형주에서 이렇게 5조 7천억짜리에서 상한가 잡아내고 그리고 이게 왜 움직였죠? 샛별형이 떴습니다. 거래 터졌습니다. 14일 날 29.2% 시간의 상한가, 장중 상한가.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29% 수익이에요. 30%, 300% 수익이신 분들도 계셔. 이번에 문나 선장님 65% 수익인가? 그 계좌 또 올렸죠. 위메이드. 서브 계좌. 차익 실현할 때 해야 돼. 감동입니다. 남경희 선생님 감동이 축하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안 돼. 예를 들면 셀트리온 시가총액 3조까지 올라오는데도 40조까지 올라오는데도 2017년 말 2018년 초에 맹신을 해. 무슨 난리가 난 거야. 무슨 교주 집단이야.
그러나서 시가총액 3위였던 애가 70% 가까이 빠져요. 시장이 그렇게 폭락한 것도 아닌데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위메디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꼬리 달리거나 음봉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기준점대로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윤정도가 차익 실현 하시라고요. 차익 실현 하시라고요. 이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비중이 제로죠. 오늘 밀려서가 아니라 어제 다 팔았다고. 오늘 뭐 안 들어갔고. 결론은요. 위메이드요.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또 못 살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위메이드는 29일 날 기준거래량 200만 주만 실려도 돼요. 그리고 양봉이면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문자 사인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매매 사인을 내서 편입을 할 겁니다. 변형도 아니야. 샛배령이 떠준 이 시점의 흐름, 이게 9만 원대예요. 이게 거래량 터지고 상한가 들어가면서 9만 원대. 근데 이 9만 원대 지금 보니까 여기서 왜 못 샀냐 생각하시지? 이거 가리고 여기서만 보면 이거 못 쫓아가 이런 거. 우린 다 수익냈잖아. 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또 편입, 또 전량 차익 실현. 이번 주에만 전량 차익 실현 2번. 빨리 찾아오세요. 전화번호 빨리 기억해 두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오시면 돼요. 특히 자산이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 채널 돌리고 그 말장난하는 친구들랑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자산은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규모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휴마시스나 이런 종목도 가끔씩 문자가 나가요. 가끔씩. 실질적으로 문자가 안 나오고 교육을 해드립니다. 왜?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정도에서만 보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가도 되겠다. 한국 BNC, 바이오니아 가지고 가도 될 만한 수준이다.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 가도 될 만한 수준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가도 될 만한 수준이다 하면 그때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발성의 매매 흐름의 기준에서는 개별 매매만 이렇게 잡아드리고 개별적으로 수익 내시는 거. 여기서도 위험 리스크 관리 다 해드립니다. 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맞들리면요. 이게 무슨 우리가 도박장에 와 있냐고. 내일 당장 상한가 갈 종목 알면 집 팔아서 사지 왜? 주력 포트는 무슨 주력 포트 다 팔아가지고 그냥 내일 상한가 갈 종목 사지. 위메이드 상한가 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팔아서 사면 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순식간에도 막 6%, 7%씩도 내려오니까 그 큰 종목이. 오늘 보세요. 두산중공업도 하고 있는 그냥 두들겨 맞잖아요. 그 멘토 역할을 잡아줄 사람의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네? 휴마시스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휴마시스 거래대금 터져서 금요일 날 상한가 갈 때, 22일 날 상한가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시젠이 6% 올라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가 움직이고 EDGC, 수젠텍이 움직였어요. 진단키트 사용자가 따로 같이 움직였어. 휴마시스 상한가 갈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 5월 14일 날 시젠의 거래대금이 2,300억, 23조, 죄송합니다. 2조 3천억. 그리고 EDGC의 거래대금이 7천억이었어요. 그 다음 랩지노믹스, 슈젠텍이 합쳐서 1조. 근데 22일 날 휴마시스 상한가 갈 때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움직인 게 시젠이 2조 3천억 터졌던 시젠이 얼마? 600억. 랩지노믹스가 얼마? 400억인가 터지고 7천억이 터졌었던 EDGC가 7억. 난 진짜 어이가 없어서. 수젠텍이 얼마? 4천억, 5천억 터졌던 수젠텍이 60억, 70억. 결론은요. 25일날 월요일날 시즌 쪽 빠지죠 뭐.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하고 대처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이거 우리 HMM 전량차익 실현 3번 하고 마지막에 잡은 거 손실 났는데 손절했는데 미래에 남아서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사도 돼요? 안 됩니다. 왜? 거래량이 없어서. 두산중공업 손절하고도 다시 들어가요. 거래 터지면. 응?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님 이거 진짜 많이 내렸는데 36,000원, 36만 원에서 20만 원 초반? 안 됩니다. 왜요? 4조 1,000억씩 터지던 거래대금 지금 얼마나 나온다고? 안 나오잖아요. 최소 2,000억 이상 넘기면 그때 잠깐 들여다보시는 걸로. 멈춰 계십시오. 그게 멘토 역할이에요. 그게. 예? 다 오른 거 왜 주세요가 아니라 다 올랐는데도 더 갈 것 같으면 위메이드 10%에서 못 따라붙어? 지금 당장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갈 수 있는 뚜렷한 변동성의 흐름이 나온다며? 15%는 못 따라붙어요?
두산중공업 막 그냥 300만 주씩 프로그램 수급 들었는데 그거 못 따라붙어? 캔들 4대천원 캔들 떠주고 움직임 나오는데 그거 못 따라붙어? 결론적으로 일단은 위메이드 잡아드렸고 휴마시스 거래량은 의미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소 제한적이어서 요거는 나중에 장중에 다소 움직임이 나오면 전략을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 범위 볼 수 있는 게 이제 덱스터의 기준인데 덱스터의 기준 거래량만 잘 설정을 하자고요. 덱스터의 기준 거래량 얼마? 1,500만 주만 잡아놓으십시오. 1,500만 주에 양봉이면 덱스터는 들어갑니다. 1,500만 주에 양봉이면. 근데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노란톡에 카카오톡에 계셔야 제가 동영상 전략을 올려드리든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리든 텍스트를 올려드리든 차트를 올려드리든 VVIP 회원님들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가 문자 사인을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물다는 거예요. 진짜 뭐 캠트로스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한 번씩 내는 정도 수준. 덱스터의 기준도 개별 매매입니다. 문자 안 나갔어요, 이거. 개별 매매 기준에서 하신 겁니다. 수대범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어제 기준에 어제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 종목이 굉장히 좋았지. 엄청 손해였을 텐데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써주신 게 기아, 두산중공업, 우리기술투자, SM, LG화학, CIS, 덱스터 이렇게 다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수익 종목이 굉장히 크게 미끄러졌지만 우리기술투자 시간에서 좀 돌려놨고 LG화학 기준 폭등, CIS 폭등, 기아 폭등 꼬리 좀 달렸지만 두산중공업은 이제 복수하면 되겠고요. 덱스터 어제 뭐 어마어마했고 그 흐름들을 이렇게 다 VVIP 방에 올려드리고 스페셜 방 올려드리고 라이브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덱스터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1,500만 주 거래량 기준 잡으면 돼요. 실질적으로 뭐 2천만 주면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1,500만 주면 3천억이면 거래대금 10이 안에 들어옵니다. 거래대금 10이 아니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2,300개 종목에서 1조 이상짜리가 300개 가까이 있는데 1조도 안 되는 6천억짜리가 거래대금 순위 10위에 올라온다?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전략 내용을 저기다 다 이렇게 다 해드린 거예요. 됐죠? 그럼 두 종목, 위메이드하고 두 종목이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드리면은 두산중공업 몇 주 터져야 돼요? 두산중공업 2천만 주. 오늘 흐름에서 프로그램 쪽 다 돌려놨습니다. 2천만 주. 그 다음에 CIS 얼마 터져야 돼요? CIS 이거 내일 최소 1,500만 주 터져야 돼. 그리고 양봉해야 돼. 음봉이거나 꼬리 달리면 안 돼요. 1,500만 주 터지고 CIS 양봉일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노란톡에만 계세요. 카톡에만 계세요. 그럼 전략 올려드립니다. 다만 분명히 유료하고는 차별화가 되겠죠. 일부러 차별화라는 게 아니라 니네 먼저 사고 우리는 뭐 설거지하냐 그런 못된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무슨 뭐 윤정도 마음대로 주가가 되나? 녹화를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요. 라이브 방송에서 녹화하고 또 녹화하기 전에 자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가 오면 전략을 잡을 겁니다. 미리 얘기해두죠. 라이브는. 자 이 가격대가 오면 자 삼성전기 시초가 넘기면 매수 들어갑니다. 삼성전기 여기서 3% 올라와서 오늘 16만 3,500원이면 여기서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그동안 10만 원 미만에 꽉꽉 채워놨는데 신규 편입자는 여기서 들어갈 겁니다. 대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영상 녹화하고 그 자리에 오면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매 사인 드리고 그러고 나서 동영상 업로드 되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 거래량 1,500만 주, 뭐 2천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시간별로의 거래량 확인하시고 그리고 양봉해야 된다. 요 거래량 자료도 다 받으십시오.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차분히 기다리시면 이런 내용들 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덱스터 부분 그리고 쇼박스 부분 덱스터가 움직이고 쇼박스도 이제 막판에 30만 주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폭등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 수급을 한번 같이 개장초에 볼 수 있으니까 보자.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본다. 그럼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최소 거래량 얼마가 터져야 돼요? 6천만 주는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3천억을 넘기죠? 6천만 주. 최소 거래량 6천만 주를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죠? 5천에서 6천만. 죄송합니다. 5천만 주로 주죠. 5천만 주. 최소 거래량 5천만 주 플러스 양봉. 그렇게 되면 3천억의 기준을 넘기고 4천억까지 되니까 충분히. 덱스도 뭐 1,500만 주, 2천만 주까지만 터져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요거를 다 정리해서 한 번 더 심야 시간에 올려드릴 거고 내일 개장 전에 또 개장 추 종목까지 보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런 자료들도 지금 방송 원고나 이런 거 새벽에 제가 PDF 파일로 올려드리는데 그거를 직원분들이 보고 확인했으면 일부 PDF 파일이나 무료 방송 이 파일도 PDF 파일로 만들어서 좀 방송할 때 뿌려드리라고. 응? 방송 뭐 중간에 광고 내용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좀 능동적으로 좀 합시다. 시키는 것만 할 생각하지 말고. 특히 중간 관리자 역할을 빼버린다 그랬어요. 자꾸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안 되면, 능동적이지 않으면 우리 직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들 나중에 차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뒷부분에 지금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다원시스도 문자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누적 수급이 7% 들어와 있어요. 짧은 구간에. 그렇게 해서 문자는 이렇게 나간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 거래대금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스페셜 교육 들으시는 분들 위주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다원시스 말고 이제 CIS가 나올 거예요. 시간 너무 없는데. CIS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 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쪽 한국투자증권의 주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영향력 좀 보시고, 그리고 위메이드 문자 사인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CIS는 한국투자증권, 이 전량차익 실현 2차례 하고, 그 다음에 절반 차익 실현 1차례 하고, 다시 비중 꽉 채워놓은 상태인데, 매수 평균 단가보다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제. 한 템포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상황 봐서 또 전량 차익 실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세 부분, 수급 부분은 나쁘지 않다. CIS 부분. 여기도 이슈가 많아요. 그런 건 언제 해줘요? 동영상 녹화해서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공지 보시면 CIS 그동안 해드린 녹화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트 부분들 다 장중에 설명해서 내일도 아마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설명 20분씩만 해드리니까 그 설명 차분히 듣고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나와봐라 위메이드. 위메이드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위메이드의 문자. 왜? 자랑하고 싶거든. 화요일날 전량차익 실현 16만 4천 원 전량차익 실현. 그러나 문자 이렇게 나가요. 8만 원. 언제야? 10월 1일. 그러고 나서 150% 올랐잖아. 10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근데 중간에 계속 매수야. 중간에 또 전량차익 실현 한번 하고. 상한가 가서 11만 원대인데 그거를 13만 원에 또 사? 그리고 14만 원에 팔고 또 12만 원에 또 사? 어떻게 그렇게 매매를 잡아들이냐. 거의 막 맨날 나오죠. 매수죠. 계속 매수. 13만 5천 원 매수. 그거를 16만 원대 차익 실현했으면 15만 7천 원에 또 사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또 16만 5,500원 차익 실현했으면 오늘 같은 날 뒷짐지고 한번 쳐다보는 거고, 이게 화요일 날 기준에 15만 1,500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에 팔아? 16만 4천 원에 또 팔고 나와. 그 앞에 물량 15%까지 다 해서 20%를 전량 차익 실현을 해. 근데 16만 4천 원에 다 팔았는데 거기서부터 매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매도도 딱 2번 해. 뭐 무슨 일부 파세요, 절반 파세요, 일부 파세요, 또 찢어서 파세요, 이거 없어. 50% 파세요, 전량 파세요, 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5만 7천 원에 다시 사요. 왜? 16만 4천 원에 팔고 4% 이상 빠졌잖아. 화요일 날. 근데 수요일 날 이 가격 이하 이탈되면 100% 차익 실현인데 문자 나가고 주가가 이렇게 쭉 갔어요, 사실. 윤정두가 참 진짜 착하게 다 파신 걸로 잡겠습니다 한 거지. 문자 나가고 쭉 뻗어 올라가서 18만 원 수준까지 와요. 17만 7천 원, 뭐 6천 원인가? 그걸 꺾여져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 전량 차익 실현이야. 오늘은요, 관망하면서 16만 원 이탈될 때, 또 15만 9천 원일 때, 또 15만 9천 원 이탈될 때, 그게 우리 차익 실현 단가보다 또 4%야. 근데 무조건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돌릴 때를 보든가, 명확하게 창구 동향을 보든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보자. 근데 아직은 애매모호한데 라고 해서 오늘은 편입을 안 했어요. 내일은요, 시간에서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에 맴돌 수 있어요. 거기에 거래가 월등히 터지고 양봉의 흐름에 명분이 생긴다면 매수. 그렇지 않고 꼬리 달고 내려온다면 다시 가격 매매를 한번 보고. 잃을 게 없죠. 이번 달에만 더블 이상 수익을 냈는데 위메이드에서 5조 7천억짜리. 당장 금요일 날 이런 종목에서 나 수익 좀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벌써 이미 기준거래량 잡아드렸어요. 위메이드에 200만 주, 두산중공업에 2천만 주, CIS에 1,500만 주, 덱스터에
얼마? 1,500에서 2,000만 주. 쇼박스에 얼마? 5,000에서 6,000만 주. 그러면은 또 5종목인데? 그러고 나서 내일 SK 하이닉스나 기아나 LG 화학의 이런 극대형주에서도 매매를 잡아놓을 수 있어요. 개장 전에. 그럼 뭐 하냐고. 못 사시고 안 사시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런 종목 하나만 더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이에요. 월요일 날 가입 못 하시고 주말에 가입 못해서 월요일 날 두산중공업 놓치신 분들, 또 월요일 날 가입 못해서 화요일 날 위메이드 놓치신 분들, 또 화요일 날 가입 못해서 또 수요일 날 위메이드 SM 다 놓치신 분들, SM 이번 주만에 얼마나 올라왔냐고. 오늘 많이 밀리긴 했지만 11% 올라오고 그 다음 날 또 8% 올라오고, 위메이드 18% 올라오고 그 다음 날 또 10% 올라오고.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 끝나자마자 그걸 올려드릴 거예요. 어제 위메이드 잡아드린 전략 부분 올려드릴 겁니다. 또 최근에 LG와 하이닉스 잡아드린 전략 올려드릴 거예요. 또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시황 동영상도 잡아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종목부터 올려드려야 되겠죠. 위메이드 어제 기준에서의 전략을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아마 바로. 제발 좀 끝까지 다 시청하시고 배워가실 거 배워가십시오. 위메이드 어떻게 대처를 했었었는지. 윤정도 최고야. 엄지척 눌러주시고, 엄지척 눌러주시고 채팅방에 야 윤정도의 영원해라 0000 김종호 선생님은 윤정도 생일도 벌써 기억하고 계셔. 701109 701109 11월 9일이 지난 2020년 11월 9일 날에는요 HMM이 폭등이 나왔어요. 생일 기념으로. 12월 23일이요. 음력 생일이었거든요. 그날 LG전자가 상한가 났습니다. 올해도 양력 11월 9일과 음력 생일날 상한가,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20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한번 나와주기를. 701109